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 대학 방송은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을 방송 기념으로 해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은 어떠셨나요? 혹시 요즘 논란이 된 과학생 예비와 MT 장기자랑에 관한 안내는 들으셨나요?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신입생에게 반강제적으로 요구되는 장기자랑과 과학생 예비 납부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선진적인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재학생, 신입생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공고입니다. 우리 전북대학교 학군단에서는 새로 입학한 신입생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군사관 후보생 제도는 대학 3, 4학년 때 기초적인 군사교육을 이수하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년 4개월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 후 취업이 보장되는 우수한 장교 양성 제도입니다. 자기 발전은 물론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원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학군단 063-270-36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국의 간성이 되고자 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공고입니다. 전북대학교 헌혈의 집에서 전열 헌혈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열 헌혈에 참여해주시는 분들은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과 일반 기념품, 문화상품권 5,000원과 일반 기념품, 일반 기념품 1+1 충전식 손난로 중에 선택하여 상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사는 3월 7일 목요일부터 3월 13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오니 전북대학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태영입니다. 지금 시각은 1시 14분입니다. UBS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사회진환 항목에 추가할 만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번 동아리 홍보 부스에서 마스크를 나눠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고 길을 걷는 학우들의 얼굴에 마스크가 착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면 건물들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자욱하게 내려 많은 학우들이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개인이 직접 구매한 마스크도 있었지만 동아리 홍보 부스 기간에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나눠준 마스크인 경우 마스크에서 나오는 비닐 쓰레기가 잘 처리되지 않아 캠퍼스 바닥에 나뒹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끼는 것도 좋지만 그에 따른 쓰레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우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 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계 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 접견 금지, 보증금 10억 원, 자택 주거 제한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호원 및 수행비서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이를 승인하였지만 동시에 경호원 등을 통해 재판 및 사건과 관계된 인사들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가사도우미 2명과 접촉하는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일부만 허용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가사도우미까지 접견을 신청하는 것은 구속 전과 똑같은 자택 생활을 누리려 하는 비판 여론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떠한 행보를 걷는지, 보석이 된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서는 매주 월, 화, 수, 목, 주 4회 1시 10분부터 1시 50분까지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점심에는 전대인에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역사방송 어제가, 화요일에는 전대인들이 접해보면 좋을 영화, 드라마 리뷰 방송 필름 토크가, 수요일에는 아이돌들의 명곡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주는 금주의 아이돌이, 목요일에는 뉴스를 소개하고 대학생의 시선에 맞추어 보다 더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뉴스 코멘터리가 방송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UBS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채영입니다. 나른한 오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아무래도 다들 점심 드시러 많이 이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수업에 지친 학우분들을 위해 저희 제작진들이 알차고 신나는 방송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금주의 아이돌인데요. 작년에 제작된 아이돌 대백과 2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 대백과를 리메이크한 방송으로 아이돌들의 명곡이나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요계, 아이돌 시장에서의 뒷이야기와 그에 관한 곡들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개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으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그 아이돌 주제로 방송 꾸려나갈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3월 셋째 주 금주의 아이돌 시작할게요. 네, 개강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개강 모임과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없는 일주일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동아리 홍보부스가 있는 거 보니 새삼 개강을 했다는 것이 실감나는 일주일이기도 했네요. 신입생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동아리에 들어가셨나요? 저는 이맘때쯤 어떤 걸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고민 끝에 방송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동아리 홍보부스가 끝나도 방송국 모집은 계속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모쪼록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면서 금주의 아이돌 시작해볼까요? 우선 첫 곡 듣고 올게요. 네, 24시간이 모자라 듣고 오셨습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누아르로 컴백한 여자 솔로 가수의 대표 중 한 명이자 자신만의 색깔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가수 선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여성 연예인이
아이돌이 생존하기 위해 어떤 고역을 겪어야만 하는지 보아온 모든 사람에게 선미의 유유한 행보는 그 자체로 퍽 신화적이다 라고 GQ 코리아가 그랬듯이 선미의 행보는 모든 아이돌들에게 우상이라고 할 만큼 대단하죠. 그럼 선미의 기본적인 프로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중3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2007년 원더걸스로 데뷔한 그녀는 Tell Me, So What, Nobody 등으로 3연속 히트를 하면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는 걸그룹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창 이때 친구들하고 소녀시대냐 원더걸스냐 하면서 싸웠던 기억이 나네요. 2009년 원더걸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미국 진출입니다. 미국 진출을 하고 나서 빌보드 핫 100위 안에 진입했지만 2010년 학업을 이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1년 동국대학교에 합격한 이후 2012년부터 선미의 복귀설이 가끔 떠돌았었는데요. 그 결과 2013년 선미의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로 솔로 데뷔, 보름달로 솔로의 입지를 다지며 2015년 원더걸스 밴드로 합류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예은과 함께 JYP와의 계약을 끝내기로 함으로써 선미는 오랫동안 몸을 담은 소속사를 떠나게 되고 메이크어스로 이직을 하게 되죠. 선미는 메이크어스로 이직 후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려 노력했는데요. 그 결과 아이돌 그룹 서브 보컬로 시작해서 솔로 활동 및 리드 보컬은 물론이고 자작곡을 앨범 타이틀곡으로 내보내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룹이 해체한 후에도 솔로 가수로서 완전히 자리 잡은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앨범 단독 프로듀서까지 맡으며 완전한 음악적 독립까지 해냈다고 하네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메이크어스로 이직 후 선미에게 꽃길을 선사해준 노래입니다. 가시나 듣고 올게요. 네, 가시나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항상 그 안무가 떠올라 내적 댄스를 추게 되는 것 같아요. 가시나는 선미에게 있어 여자 솔로 가수의 입지를 다져준 곡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시나가 발매된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냈는데요. 노래, 가창력, 코디, 뮤비까지 전 소속사보다 훨씬 나아졌고 뮤비와 가사면에서 선미의 내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후배 아이돌들이 가시나 안무를 따라하며 엄청난 인기를 과시했고 인기가요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죠. 그럼 가시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 시작해볼까요? 가시나는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한 중의적인 표현으로 가시난 내 모습이 더 깊숙이 파고들 거야 가사처럼 꽃에 도산한 가시라는 의미와 왜 예쁜 날 두고 가시나의 의미, 또한 순우리말 가시나는 아름다운 꽃의 물이라는 숨겨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의미들로 봤을 때 선미의 깊고 예민한 감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티스트로 성장한 선미는 가시나 이후로 자신만의 색깔로 주인공이라는 곡을 공개하는데요. 하지만 표절 논란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활동이 대부분 취소됐지만 M 카운트다운, 음악 중심에서 각각 한 번씩, 인기가요에서 2주 연속 1위를 수상하며 사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선미는 나오는 곡들마다 뮤비와 가사를 해석한 해석물이 많이 나와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이렌에서는 가사부터 해석하는 재미로 대중들을 몰입시켰습니다. 사이렌은 사이렌 소리를 뜻하기도 하면서 그리스 신화 속의 아름다운 노래로 선원들을 유혹하는 인어인 사이렌과 동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뮤비를 보면 인어의 모습을 한 선미를 볼 수 있죠. 뮤비 안에서의 두 명의 선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것이 아이돌로서의 선미인지 대중 앞에서의 선미인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기회로 선미의 뮤비를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선미 역시 수상 경력이 화려한데요. 보름달부터 시작해서 사이렌까지 총 16번을 수상했고 2014년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댄스 퍼포먼스 솔로를 수상했습니다. 또한 메이크어스로 이직한 이후 2018년 가온 차트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그럼 다음 곡 듣고 선미의 뒷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선미의 주인공 듣고 오셨습니다.
앞에서는 가수로서의 선미를 확인해 봤다면 인간으로서의 선미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선미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시나 원더걸스 등등 많은 것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선미하면 각선미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작년 5월 대동제에 선미가 왔었을 당시에 너무 예뻐서 넋을 놓고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선미는 데뷔 초 중학생 시절에 예은보다 작은 키였는데 수원 활동 때부터 폭풍 성장하더니 미국 활동을 기점으로 예은을 앞지르고 최장신이 되었습니다. 선미의 키는 166cm인데 장윤주와 비슷한 다리 길이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다리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미의 진짜 매력은 외모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수시로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MTV 원더걸스 시즌을 통틀어 보면 선미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들을 수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은이 선미에게 선미야 약 먹을 시간이야 라고 놀리기도 했다고 하네요. 원더걸스 팬덤과 비슷한 아이돌 세대 팬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으로 이미 4차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런 엉뚱함에서 나오는 4차원적인 행동 때문에 예능에서 예상치 못한 활약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간 아이돌에 첫 출연했을 때 오랜만에 이 엉뚱함이 제대로 빛을 발했으며 귀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애교가 없다는 본인의 말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귀여움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예은은 밝은데 이상한 선미, 밝은데 멀쩡한 선미, 어두운데 이상한 선미, 어두운데 멀쩡한 선미처럼 총 4개의 인격이 있다고 하네요. 그 매력을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과감히 보여줬는데요. 민낯으로 출근길에 오르는가 하면 대기실에서 매니저와 노는 모습, 안무 연습을 하는 모습과 매니저 바라기의 면모를 보여주는 등 새로운 매력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선미,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선미의 또 다른 매력, 케미 여신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네, 사이렌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엉뚱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끌어내는 선미인데요. 이러한 선미는 케미 여신이라는 수식어가 있을 정도로 멤버들, 후배들과의 케미가 좋다고 합니다. 소희와는 미소 커플, 예은과는 은성 커플, 유빈과는 유마 커플이 있고 주간 아이돌에서 혜림이 선미의 목을 껴안는다던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 등 미림 커플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고 하네요. 데뷔 초 라이벌이었던 소녀시대와도 친분이 좀 있는데 특히나 그때 시절부터 태연 팬을 자처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가시나 활동 기간 동안 주간 아이돌에 같이 나온 청아와 엄청난 케미를 보이며 2018 마마에서 합동 무대를 꾸렸습니다. 실제로 주간 아이돌에서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촬영 내내 껴안고 있다든지 영어로 인사한 말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등의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위 후보에 올랐던 더쇼 무대 엔딩에서는 후배 프리스틴 멤버들이 선미에게 격하게 안기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그의 뮤직뱅크에서도 엔딩 때 탁자에서 내려오는 선미를 부축하러 프리스틴 멤버들이 달려오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여자친구의 엄지에게 손편지를 받은 것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기도 했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트와이스 멤버들의 밥값을 대신 내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선미의 케미여신 매력은 이게 다가 아닌데요. 선미의 케미여신의 매력은 비밀언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절정을 찍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볼게요. 네, 선미의 블랙펄 듣고 오셨습니다. 타이틀곡 사이렌에 수록되어 있던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선미는 케미여신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팬들을 설레게 했는데요. 하지만 선미의 케미여신이라는 수식어는 레드벨벳의 슬기와 비밀언니라는 프로그램에서 발휘됩니다. 선미와 슬기 둘 다 다수의 남성 팬은 물론 여성 팬을 많이 보유한 대표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둘이 비밀언니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비밀언니가 방영한 이후 둘의 조합은 엄청난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첫 만남에 슬기와 선미가 비슷한 옷을 입고 온다든지
클래식한 취향이 비슷하다든지 첫 만남부터 슬기와 케미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선미는 비밀 언니에서 슬기의 친언니처럼 챙겨주는 모습이 화제였는데요. 슬기가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 자신이 작곡하던 곡을 들려주면서 슬기의 고민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실제로 방송이 나간 이후 그때 작곡한 노래를 비밀 테이프라는 이름으로 발매해 화제가 되었죠. 그 결과 2018년 연말가요 대축제에서 선미와 슬기가 함께 주인공 무대를 펼치게 되어 2018년 레전드 무대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선미의 인간미부터 케미여신까지 선미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그럼 마지막 노래 누아르 듣고 마무리해볼게요. 네, 오늘은 여자 솔로 가수의 한 획을 긋고 있는 아티스트 선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저는 평소에 선미 노래를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만큼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네요. 본격적으로 아이돌을 탐구하는 시간 금주의 아이돌. 이번 주에는 선미를 다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아이돌이 여러분들의 점심시간을 채워줄지 매우 기대됩니다. 내 아이돌을 소개하고 싶다 또는 이 아이돌을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북대학교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에 보내주시면 다음 주 방송으로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협찬 쿠폰 드리니까요. 내 아이돌의 음악도 듣고 협찬 쿠폰을 받아갈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저희 금주 아이돌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학우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백경민, 기술의 정창수, 그리고 진행의 저는 김채영이었습니다. 캠퍼스 내 길가에서도 학생회관 옆에도 중앙도서관에서도 항상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 중앙도서관에 산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진 않으셨나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보진 못하셨나요?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캠퍼스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한 걸음 실천하는 것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의 시작입니다. 쓰레기들로 캠퍼스가 아파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전대학우 여러분들의 쾌적하고 깨끗한 캠퍼스 생활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마루 회덮밥에서 1인 식사권을, 마이마이 치킨에서 5,000원 할인 쿠폰을, 모두랑 떡볶이에서 떡볶이 2인분 세트 교환권을, 수라청에서 1인 식사권을, 심쿵다방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엉터리 생고기에서 1인 식사권을, 이삭토스트에서 햄치즈 토스트 교환권을, 인앤아웃에서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이상으로 3월 13일 수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